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인 김성훈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 같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노후에 돈 걱정이나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누구나가 돈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70여 년을 고생하며 살았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나이 들어서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과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끝까지 보셔서 이런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왜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이렇게 돈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돈 걱정, 왜 끝나지 않을까라는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세대가 거의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이야기로 이 할머니는 현재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내시며 매달 국민연금 6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돈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할머니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여 며칠간 굶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7살이었던 할머니는 어머니가 풀죽을 끓여주던 모습, 보리밥도 구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 3끼니를 어떻게 때워야 하는지 집안에 쌀 한 톨이 없던 시절도였는데, 이런 것은 이 할머니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세대가 겪은 쓰라린 기억입니다. 결국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는 본능적 불안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식당을 운영하는 제 친구의 이야기로, 이 친구는 현재 매출도 안정적이고 자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친구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하면 놀면 뭐 하느냐며 돈 들어갈 곳이 어디 한두 군데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손자들까지 건사해야 하고 또 아픈 아내 병원비며 각종 경조사 등 돈 들어갈 곳이 끊이지 않아 죽을 때까지 일을 놓지 못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할까요? 이는 우리나라 특유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돈이 곧 생존이고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노년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TV에서 본 어느 84세인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경남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데 한 달 수입이 기초노령연금 포함해서 80여만 원 정도입니다. 겨울에는 연탄도 아껴 쓰시고 옷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입고 계시지만 그 할머니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떠서 숨 쉬는 게 좋은 일이고 마당에 심은 상추가 잘 자라는 것도 좋으며 동네 할머니들이랑 같이 밥도 해먹고 TV 보며 노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제 주위 분들을 보면 연금에 보험금 등을 받으시면서도 항상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냉난방비, 생활비 등의 각종 경조사비, 명절 용돈, 병원비 걱정과 자녀와 심지어 손자들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고, 때로는 이웃이나 친구들의 생활과 비교하면 괜한 스트레스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채널에서도 아래에 더보기에 적어둔 은퇴나 노후에 돈을 버는 방법이나 은퇴 후 생활비가 15억 원 소요된다는 등의 여러 관련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과도한 경쟁과 비교 문화가
우리의 행복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나치게 돈 하며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충분함의 기준인데, 바로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모아야 마음이 편할까에 대한 개인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매월 2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끼시고, 또 어떤 분은 500만 원이 있어도 불안해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 생활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어떤 지출이 줄어들고 어떤 지출이 늘어날지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에는 현재 생활비의 7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적인 수치일 뿐으로 어떤 분은 여행이나 취미 생활로 인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검소한 생활로 훨씬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대비로서 의료비, 간병비, 주거환경 개선비, 자녀 지원비 등입니다. 이런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생활비만 계산하면 나중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을 해보면 현재 월 400만 원을 쓰시는 경우 노후에는 기본 생활비로 28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위해 월 50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고려하면 총 33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25년간 노후 생활을 한다면 약 8억 3천만 원이 필요한 셈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보고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노후 생활에 충분할지에 대한 것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처지나 입장, 그리고 자신만의 생활에 대한 철학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야말로 무한정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한다면 평생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적정한 수준을 정하시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만족할 줄 아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남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본인만의 기준과 속도로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본질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돈은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명확히 하시면 돈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2, 30대, 4, 50대, 6, 70대의 각 연령대별 접근법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각 연령대별로 다른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대와 30대는 노후가 아직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 젊은데 벌써 노후를 걱정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습관 만들기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20에서 30%를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되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는 현실적인 부담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주택 대출, 부모님, 부양비 등으로 인해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도 정점에 달하는 시기이므로 이때 노후 준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현실적 불안감입니다. 주변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30에서 40%를 저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투자의 안정성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형과 채권형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종합보험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0대는 은퇴가 눈앞에 다가온 시기로서 이제 추상적인 미래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시기에는 과연 준비가 충분한가? 라는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주변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텐데 괜찮을까? 라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안정성 확보입니다. 더 이상 큰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원금 보장과 안정적인 수입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의 40에서 50%를 저축하되 채권형 상품이나 원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자녀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 경제적 준비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3층 연금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국민연금으로 기본 안전망이지만 아직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보장이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평균 수구백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기본 토대임으로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층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으로 중간 기둥 역할을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DC형, DB형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 역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3층 구조는 개인 투자 및 자산 형성으로 추가 보장하는 방법인데 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자가 사정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 수익, 그리고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주해서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다운사이징도 좋은 대안입니다. 또한 할 수 있다면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재취업을 하는 방법과 다소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소자본 창업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검토하는 것과 유튜브나 블로그 수입 창출 등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이드 비즈니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각종 보험, 통신비, 구독료 등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고정 비용을 점검하거나 또는 생활비가 저렴한 지방이나 농촌 등의 지역으로의 이주하여 노후 생활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번째로 라이프 스타일, 즉 생활 방식을 조정하는 이른바 지속가능한 노후 생활로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은 소비 패턴의 변화로 정말 필요한 것과 그냥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시고 브랜드 지향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며 과시적 소비보다는 본질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생활 방식과 월급 등 일정한 수입이 끊긴 퇴직 후의 생활 방식을 서서히 바꿔가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생활해보니 이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말이나 생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은퇴 전이나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매달 소비되는 비용이 별로 차이가 안 난다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생활을 하는 아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돈을 벌어야 하는 남편의 입장에서 강하게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을 절약하라고 요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투자라는 것으로 인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은 악화되기 마련으로 이로 인하여 치료비와 약값 등 의료비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그동안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소진시켜 버리거나 심지어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중 누군가가 만약 치매 등이 오거나 뜻밖의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 요양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언젠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시키는 게 필수로서 건강한 노후가 곧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구축이라는 점도 중요한데 그것은 외로운 노후는 더 많은 지출을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들이 노후에 정신적 풍요로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주거 환경 면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고려해야 할 주거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계단이 적고 문턱이 낮은 집, 화장실에 안전바가 있는 환경을 생각해 봐야 하고, 위치적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종합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또 혼자 살게 될 가능성도 고려해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나 고령자 친화적인 주택을 미리 알아보는 것도 도우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나중을 위해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마인드도 중요한 부분인데 뇌 건강을 위해서도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꾸준히 배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익숙해지고 도서관 이용법도 알아두며 특히 건강 관련 지식, 금융 상식, 디지털 기기 사용법 같은 실용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학습하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스터디 모임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가족 관계 면에서 은퇴 후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관계를 잘 다져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취미나 관심사를 함께 개발하고 정기적인 데이트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으며, 자녀들과는 과도한 간섭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손자 손녀와의 관계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밖에도 법적 준비로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언장은 미리 공증을 받아두고 연명치료나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나 중풍으로 판단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산관리나 의료 결정을 대신할 사람을 지정하는 성년후견 제도도 알아두면 좋으며, 또 보험 수혜자 지정, 은행 계좌 정리, 디지털 유산인 온라인 계정, 암호화폐 등의 관리 방법도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취미나 특기 개발도 중요한데, 이는 단순히 시간 때우기용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주고 가능하면 소득까지 올릴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리 같은 경우 음식 배달이나 케이터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원예는 도시농업이나 화훼 판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쓰기, 사진, 수공예 같은 창작 활동도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화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실력을 쌓아서 은퇴 후에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70여 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는 직접 노후를 보내면서 또 주변의 제 또래들과의 대화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주제 노후까지도 돈 걱정과 스트레스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란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은퇴를 한 후에는 적어도 돈이나 각종 근심 걱정을 떠나 한가로운 여생을 보내야 할 텐데, 아직도 노후를 보내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670대가 되면 반드시 피해야 할 6가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